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6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정치 후기자 생활을 오래 한 저로서는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기준이 모른다기보다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어찌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유권자시고 저도 유권자입니다. 유권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헷갈리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최근의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자, 오늘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가 나오니까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모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뭐 조선DB나 뭐 이런 데 찾아보시면, 네이버 TV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고향이 서울로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전북 군산입니다. 군산. 근데 그걸 이제 뭐 본적지 이런 거 옮기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죠. 뭐 호남 출신들 중에서 그렇게 본적지를 바꾼 사람들이 꽤 많다. 근데 뭐 그 호남 출신만 많겠습니까? 뭐 다른 지역도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학 이후에 전부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찌 보면 뭐 서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하튼 간에 전북 군산 출신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아니 뭐 최동욱 전 총장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유명해진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때 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그때 수사 검사였었죠. 그 문제 가지고 뭐 항명파동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문제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그 사이가 안 좋아졌고,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전 대통령 쪽에서 그 이제 뭐 사생활을 좀 뒤를 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지금 여권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은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가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실무근이다 그러면서 뭐 고소하겠다 그러더니 드디어 고소를 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혼외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응? 우선 첫 번째 사실무근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혼외자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그 혼외자를 낳은 여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결국 검찰총장 자리를 자진 사퇴 내놨죠. 내놨죠. 요거는 저는 이 사건은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짓말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검찰총장으로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정권에 밉보였다는 사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가 정권에 밉보였다는 사실은 검찰총장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하려고 했다가 칼을 맞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 점은 뭐 검사로서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혼외자가 있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그걸 초반에 그 보도를 부인해가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 치명적인 것이죠.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청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초반에 그 도청 사실을 부인한 거짓말 부분이 훨씬 더 문제다. 미국 사회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인데, 아니 뭐 그걸 다 밝히고, 그래 뭐 혼외자였는데 내가 뭐 호적에 올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아마 도덕적 책무가 좀 감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없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다가 나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결국은 그 수많은 거짓말이 이제 켜켜이 쌓여서 최동욱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혼외자 거짓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엮여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모시고 싶은 사람이라고 여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모시고 싶을 수 있겠죠. 당선이 가능한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자, 그런 최동욱 전 총장 본인 한 사람도 문제지만, 자, 그러면 엊그제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불출마. 근데 이제 출마 포기하는 과정에 아마도 당에서 출마 포기하라 이런 압력을 계속 넣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3차례 심사에서 판정 보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김의겸 전 대변인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거짓말 부분이 글쎄 거짓말 부분도 현재 드러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저는 흑석동 재개발구역에 투기성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투기라고 또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투기의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투기와 투자라는 것은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전 대변인이 투기성 투자다, 그거는 이제 저의 견해고, 상당수는 투기라고 보죠. 왜 이걸 투기라고 보느냐면, 본인의 재산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은행 대출을 받아서 거기다가 몰빵을 했기 때문에 투기다 이렇게 보는 건데, 투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투기는 현행 법률상 투기를 어떤 식으로든 단죄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자, 그 사람과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간에 김의겸은 안 되고 최동욱은 된다. 지금 이제 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그런 기준인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당선 여부를 떠나서 과연 이런 기준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여기만 그렇습니까?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현직 경찰입니다. 그런데 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적격. 된다 이거죠. 그런데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계속 판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운하와 송병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황운하는 되고 송병기는 안 되는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하명 수사를 빨리빨리 해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경찰들을 독려해가면서 그 경찰들이 이 사건을 우리가 속도를 내서 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오해를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의하는 그 경찰관을 수사팀에서 교체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을 좌천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청와대 또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청와대의 어떤 그랜드 플랜, 거기에 적극적으로 경찰이 앞장서서 첨부 수사, 하명 수사를 한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의혹은 지금 하나둘씩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된답니다. 이 사람 앞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실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하명 수사, 공무원의 선거 개입, 더군다나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 대전에 출마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그 사람은 지금 민주당의 기준에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적격이라는 겁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리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송병기라는 사람은 누구냐? 2017년 9월, 10월 이즈음에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관한 진정사건을 넣은 사람이죠. 그 진정을 청와대에서는 비리로 둔갑시켜서 하명 수사를 했던 것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그 당시 민간인이었습니다. 민간인으로 송철호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거 기획 같은 걸 하고 업무 수첩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 적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 당시는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 송철호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문 대통령이 참 출마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면목 없음, 그리고 괄호하고, 그래서 대신 전화한다, 뭐 이런 걸 메모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메모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이 되니까 그 캠프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제 공을 세웠다 해서 경제부시장이 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적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뭐 완전히 판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김의겸 전 대변인처럼 지금 계속 판정 보류입니다. 그 이유가 기소된 뒤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겁니다. 기소된 뒤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송병기 부시장은 원래 출마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문제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니까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뭔가 방패막이로 삼겠다 하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니까 당신은 안 돼. 아마 이런 기준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게 따지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그러면 2017년부터 내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선거 개입을 해서 공을 세우고 그걸 기화로 해서 여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보자 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근데 이 사람은 적격입니까? 오히려 죄질로 보면 2017년 그 하반기에 죄질로 보면 현직 공무원으로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송철호 변호사의 청부 수사를 받아서 송철호 변호사의 경쟁자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 황운하 경찰이 훨씬 더, 아마 형량도 그럴 겁니다. 훨씬 더 죄가 무겁고 죄질도 나쁩니다. 그에 비해서 송병기 씨는 당시에 민간인으로서 캠프에서 그 캠프에 그 출마를 하고자 하는 송철호 변호사를 도와서 일을 한 겁니다. 누가 더 죄질이 나쁜가요?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유권자의 입장에서. 송병기 씨 같은 경우는 2017년 그 하반기에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위법적인 일? 적어도 송병기 씨는 그 당시에는 위법적인 일이 현재까지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청와대까지 진정을 한 거죠. 그걸 진정한 거를 비리로 둔갑시킨 게 청와대니까 청와대가 범죄 행위를 한 것이지, 송병기 씨가 범죄 행위를 한 거는 현재까지는 드러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 선거 개입 사건 관해서 이제 공범으로 송병기 씨도 마찬가지로 기소가 됐습니다. 공범으로. 그러나 공범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제 공범이 주범죄자가 있고 거기에 같이 공모한 사람이 있는데, 송병기 씨는 공모한 사람에 불과하고, 제가 보건대 황운하라는 사람은 주범입니다. 주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의 주범 중에서도 훨씬 더 죄질이 나쁜 사람이다. 수사를 통해서 선거에 개입했으니까. 그런데 민주당 기준은 황운하는 되고 송병기는 안 된다, 이런 기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물론 뭐 민주당이 이 사람 되고 이 사람 안 된다 하는 거 자기들 기준을 세워서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을 납득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래야 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표도 한 표고 제 표도 한 표입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돼야 맞는 것 아닌가? 오히려 김의겸, 최동욱을 만약에 동시에 이 두 사람 다 안 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라고 얘기하면 저는 수긍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한 사람 중에 누구를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최동욱보다는 김의겸일 것 같은데 거꾸로 갔죠. 그 다음에 황운하와 송병기 두 사람 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래, 그 판단이 맞아. 왜냐면 둘 다 기소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안 된다. 민주당 검증위원회의 그 판단이 옳아라고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줘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황운하보다는 송병기가 죄가 가볍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면 송병기를 선택할 텐데 민주당은 거꾸로 선택했습니다.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군산의 유권자와, 물론 아직 최동욱 씨의 경우는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냥 모시고 싶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 모시고 싶다는 그 기준이 의문이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출마했을 경우 군산 시민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금 군산의 현역 의원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인데 김관영 의원이 오늘 뭐 바른미래당 탈당했더군요. 뭐 무소속으로 나올지 뭐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경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황운하는 대전 중구에서 뭐 출마한다고 하죠. 대전 시민이 뭐 대전 시민은 울산 선거 개입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고 송병기 씨는 뭐 이렇게 되면 뭐 아마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모르죠. 또 뭐 무소속으로 출마할지도 그 부분도 유권자들의 판단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의 기준이 유권자들을 과연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